여러분 안녕? 오늘 말할 주제는 뭐냐면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가르치는 학생의 범위의 단순화. 이게 뭐냐면 저는 항상 저의 일상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사람이니까 뭐 있어? 그냥 내 일상을 살면서 그냥 배우는 게 있다니까. 깨우치고 배우는 게 있다니까. 나는 뭘 깨우쳤냐면 가르치는 범위의 단순화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 같은 경우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만 된다면 몇 학년이 오건 상관없이 학원을 운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시서부터 뭐 6시 반까지 운영을 한다고 쳐. 그러면 그 시간만 맞으면 뭐 초등이 오건 중등이 오건 고등이 오건 다 가르쳐 줄 수가 있다고. 난 그냥 그렇게 세팅을 했어.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너무 지금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걔네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내 그 직업 인생에 있어서 파이팅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나는 사실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학생은 누구라도 다 그냥 가르치거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아무리 해도 초등 저학년은 시끄럽게 마련이야. 초등 저학년은 시끄럽게 마련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중등 고학년 뭐 초등 저학년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 얘네가 시끄럽게 마련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등 고학년이나 고등학생 애들은 그냥 이걸 참으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걔네도 약간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겠지. 근데 이 초등학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끊임없이 뭐 움직이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 퇴초네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어디 맞냐 이러면서 그냥 참으면서 자기 할 거를 하는 거야. 참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미안해. 이 고학년들에게는 너무 미안해져.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런 단점이. 근데 그냥 서로 그냥 참으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이런 초등 저학년 애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잖아?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 애들한테 뭐 함부로 대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선생이 거칠다느니 뭐 애들한테 함부로 대한다느니 뭐 이런 말이 돌기도 해. 그러면 정말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넓은 범위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거를 한다는 건 뭐 식당으로 봐서도 이것저것 막 많이 하는 그런 식당보다는 하나만을 딱 내놓는 그 식당이 전문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나의 그 애로사항인데 아무튼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시간만 맞으면 그냥 하고 있고 그래서 고학년들은 좀 참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나는 걔네들을 보면서 부글부글 하지만 나도 그걸 보고 참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인데 옛날 나의 그 영상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 이제 대치동에서 일할 때 중학교 2학년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있어. 중학교 2학년만 가르쳤던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그 선생님 반으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기야 그 선생이 자기 애들을 끌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학원을 차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생이 중학교 2학년만 전문이지 다른 학년은 전문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 학원을 차렸으니까 중학교 2학년만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자기가 끌고 나온 그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중3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실력이 이제 바닥이 난다 이거지. 중학교 2학년만 잘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선생이 다시 자기의 비즈니스를 다시 재세팅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정말 많은 돈을 벌자 뭐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부터 탈피를 해서 그냥 옛날에 내가 근무했던, 강사로 근무했던, 그곳에서 버는 것만큼만 벌면서 내 학원이니까 마음은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2학년만 받기 시작한 거야. 딴 학년은 안 받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게 해. 그리고 본인은 또 새롭게 중학교 2학년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 자기가 강사 생활을 했던 그 학원에 있었을 때보다는 이제 거기서도 많이 벌긴 했지만 그 학원에 있었을 때보다는 그거보단 좀 더 많이 벌면서 좀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세팅을 한 거지. 학원 운영을 그렇게 세팅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고 잘했다 싶어. 왜냐하면 자기가 중학교 2학년만 전문인데 다른 학년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기만 하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학생들도 이 선생이 중학교 2학년만 잘 가르치지 다른 학년은 약간 좀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니까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고 내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미술학원이 있거든. 미술학원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조금 아주 가까운 어떤 곳에 그 미술학원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는 그 미술학원이 초등부서부터 뭐 초, 중, 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일반인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가르쳤던 것 같아. 다 받았던 것 같아. 그런데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잘 되어 보이지 않았어. 절대로.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옮겨왔다? 그러니까는 옮겨왔는데 어디로 옮겨왔냐면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의 학원이 있는,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미술학원은 학교에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거든. 조금만 위로 가면 있었거든. 근데 지금 내 학원은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근데 그 주변에 이제 학원이 이제 학원가가 있는 거지. 학원가가 이제 몰려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로 이 선생님이 이사를 왔어. 이사를 오고 나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6세부터 9세 주 2회로 이 커리큘럼을 세팅을 한 거야. 그런데 대박이 났어. 대박이. 한 타임당 8명 혹은 9명 정도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우리 딸만 해도 석 달 웨이팅을 한 후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박이 난 거야. 그 정도로.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월수 화목 이렇게 와. 그래서 이 선생님은 금토일을 놀아. 그런데 매 시간마다 애들이 딱 정해졌어. 8명씩 쭉쭉쭉쭉 정해져 있는데 약간 시간도 내가 퇴근해서 갈 때도 거기는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나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선생님은 6세서부터 9세거든? 근데 6세서부터 9세까지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한 거야. 그리고 막 웨이팅을 걸어놔야 될 정도로 웨이팅을 걸고 막 2-3달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근데 그 이유를 내가 따져봤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잖아. 코로나 때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런 출장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런 선생님들이 보통 미술 아니면 영어 뭐 이런 선생님이거든.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못 오는 거야. 못 왔어.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출장 와서 강의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는 거의 코로나 시즌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그냥 정말 교육 없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엄마가 하루 종일 봐줄 수 없으니까 교육 없이 그 안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봐주는 그런 거지. 뭔가를 배우고 막 이런 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교육도 없는 거야. 출장 교육, 뭐 영어, 뭐 미술, 음악 이런 교육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그 미술학원은 6세부터 9세까지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그 애들이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네 반 애들이 거의 다 거기에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반 애들이 또 거기에 다 몰려가서 수강을 하고 있으니까 또 가고 싶어 해. 거기 가면 자기 친구들이 몰려 있으니까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경우.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덕을 본 선생님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그 출장 교육, 출장 강사가 이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이걸 갖다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이런 미술 교육을 시키는 거야. 미술 교육을. 그래서 이 선생님은 6세서부터 9세, 그러니까 9세면은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가장 고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은 거의 별로 없고 6, 7세가 굉장히 많아. 6, 7세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2학년도 거의 없고 6, 7세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그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말 이걸 잘 잡았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잡았는데 이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겠지. 그래서 6에서부터 9세까지를 딱 했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더라 라는 말이고, 보통 이거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뭐 교습소나 뭐 학원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학교, 너무나 많은 학년, 다양한 학교, 다양한 학년을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이시더라. 그걸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고등학교 1학년만 한다. 아니면 나는 고등학교 2학년만 한다. 아니면 나는 그냥 고3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딱 좁게 이제 만들면 그거에 한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이렇게 잘 배우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은 그쪽으로 확 몰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나도 그냥 여기에 그 초등학생이, 사실은 우리 동네에는 초등학생이 제일 많거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많고 고등학생은 뭐 거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초등학생을 안 받으면은 이게 안 되니까 해법 영어 그거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근데 모르겠어. 그 해법 영어를 했을 때는 그때는 그것이 옳았다. 그때는 그것이 옳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역시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뭐 큰 불만사항은 없는데, 이런 선생님들을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나도 옛날서부터 그냥 중고생 위주로 아니면 고등학생 위주로만 수업을 해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학년을 정말 좁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그 방면에 더더욱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는 뭐 식당으로 치면 여러 가지 골백까지 뭐 파는 그런 식당보다 갈비탕이면 갈비탕 뭐 이렇게 하나만 딱 파는 그런 식당이 좀 더 사실 더 맛있고 전문적이어 보이잖아. 그래서 요즘에 그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구 출산율이 너무너무 이제 낮아지고 있고, 고등부는 이미 인강이나 이런 거로 이제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가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과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끼지 않으면 초중 아니면 초중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끼지 않으면은 본인이
비즈니스를 잘 해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정말 원래는 중고등부 전문 선생인데 초등학교를 이렇게 손대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러니까는 그런 선생님들은 스트레스지. 애들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어머님들의 스타일도 너무나 다르고. 그러니까는 그 학년이, 그러니까는 초등부 자식을 둔 어머니는 초등학생과 비슷하고 성향이, 중등부 자식을 둔 엄마는 중학교 학생과 비슷하고 뭐 이런 그 말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초중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가르치는 스펙트럼을 너무 이렇게 크게 가진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 좀 성격하고도 안 맞고 뭐 이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야.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하고. 근데 차라리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뭐 이런 식이지. 나는 5, 6학년만 받는다. 아니면은 뭐 중학교 예비 중학생만 받는다. 아니면 나는 고3만 받는다. 아니면 나는 고1만 받는다. 아니면 정말 나는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만 받겠다. 아니면 그 선생님처럼 영어라도 나는 6세서부터 9세까지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가르치는 영역을 좀 좁게 만들면 좁은 대신 그만큼 약간 강력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그냥 알아서 그냥 주절거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뽑아갈 수 있는 정보는 뽑아가시고 배울 것은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